설비 보정기사 25년도 공기압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ED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헤러 구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 시퀀스 헤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변이 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실린더 기온 다 아실 것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양솔과 편솔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1과 S2, 그 다음에 NS1과 NS2가 있죠. 요거는 이제 리미트 스위치이고, 요거는 이제 센서, 용량형 센서죠. 이게 센서가 두 개가 있죠. 용량형과 유도형 센서가 있는데, 용량형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센서 부위 닿는 부분이. 그리고 유도형은 금속 부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구비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게 함정을 주려고 두 종류를 다 놔두는 경우가 있고, 섞어서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쓰시면은 안 됩니다. 항상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센서 모양도 각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장 미리 가셔서 체크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 이제 실수해서, 제가 알기로는 센서 틀리거나 방향이 틀렸을 경우에는 간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실격 당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 간점 당하면은 점수 꽤 클 수도 있으니까 1, 2점일 수도 있고 5점일 수도 있고, 그래도 꽤 크니까 이런 거에서 간점 안 당하는 게 좋겠죠. 잘 해보시고, 어차피 양솔과 편솔은 딱 봐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호도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이거 구성해서 구성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요거 센서 실수해서 조금 간점 당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항상 서비스 유닛에 압력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한번 맞춰놓고 기본 헤러도 또 완전히 구성하고 나서 테스트할 때도 한 번씩, 그러니까 감독관한테 최종적으로 검사 맡을 때 압력을 먼저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저도 이제 시험 쳤을 때 저는 조금 압력이 5보다 조금 높았는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좀 많이 높거나 많이 낮으면은 아마 간점 대상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 헤러들을 보면은, 자, 변이 선도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실린더가 A에 가면은 B가 올라갔다가 후진했다가 바로 가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 보면은 오류 도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PB1을 누르면은 이제 전진해요. 얘도 전진하겠죠. 다음에 다시 후진해요. 여기서 후진이 안 돼요. 여기서 후진이 된다. 왜 후진이 안 되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라인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LS1이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LS1이 부딪혔으니까 케이스는 자기유지로 인해서 여기는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K1 쪽에서 자기유지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K1이 비접점이죠. 얘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전원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K4가 한 녀석이 뭐냐? K4는 얘죠. 얘가 후진시켜주는 거죠. 이 녀석을. 후진시켜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여기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진이 안 돼요. 왜? 얘는 지금 붙어 있잖아요. 원래 양솔 같은 경우는 얘는 계속 ON이 돼 있단 말이죠. ON이 돼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아무리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얘가 여기서 눌러준다고 해도 후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K4가 동시에 얘를 죽여주고 얘를 죽여야 되는데, 애초에 얘에 의해서 K4가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얘도 지금 작동을 못 시켜요. 그래서 동시 작업이 안 돼요. 만약에 얘가 처음 다른 접종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은
상관없겠죠. 왜냐 얘가 온되면서 얘는 이제 벌어질 것이고 얘는 붙으면서 후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꾸거나 얘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를 바꾸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냐? K2로 바꿔버립니다. K2. 얘를 K2 비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왜냐면은 얘가 한번 딱 누르게 되면은 이미 양솔이기 때문에 양솔 한번 누르면 전진 계속 해 있죠. 그래서 이미 한번 전진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계속 꺼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미리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K2로 바꿔주는 겁니다. K2로 바꿔주는 거고 얘를 K2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K2로 바꿔줬으면은 이제 다 작동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가 이제 LS1으로 돌아가면서 얘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붙어 있겠죠. 얘는 얘가 자기 유지가 꺼지면서 이제 얘가 붙겠죠. 그러면 이제 K3는 자기 유지 붙어 있을 것이고, 그럼 얘는 이제 LS1이 해가지고 여기다 붙죠. 근데 K1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붙으니까 이제 K4 작동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K2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 붙으면서 얘 후진을 할 거예요. 후진하겠죠. Y2가 움직이면서 후진하겠죠. 그럼 초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K4가 움직이면서 이제 얘도 이제 릴레이어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럼 얘는 이미 끊어졌죠. 그래서 초기 상태가 돌아갑니다. LS2 그러면 얘도 자기유지가 풀리면서 얘도 죽고 그러니까 전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 K2로 바꿔주는 것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류 수정은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제 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압 밸브를 달아야 되죠. 강압 밸브 같은 경우는 여기 P포트가 해서 강압 밸브를 달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메인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 유닛 해가지고 이제 그 분배기 있죠. 분배기에서 바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일로 바로 넘어가잖아. 그 사이에다가 강압 밸브를 다는 겁니다. 강압 밸브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강압 밸브를 달아주고, 그리고 근데 또 얘도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2번에서 보면은 양수를 바꾸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 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똑같이 생긴 거를 달아가지고 이 라인은 그대로 꼽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원래 없었던 곳인데 새롭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1, 2, 3, 4잖아요. 그러니까 3이 원래는 얘가 세 번째잖아요. K3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건들 필요 없고 여기가 K3로 바꿔주면 됩니다. K3 A적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Y4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선은 그 기계에 보시면은 빈자리 K3 릴레이 라인 쪽 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 연결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솔로 바꿔주시면 1번, 2번은 끝났고, 다이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 같은 경우는 카운터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연속 동작이 필요하겠죠. 연속 동작 이게 있고, 이게 이제 이게 뭐 PB1이라고 칩시다. PB1이면 얘가 뭐 K5이고 뭐 이게 K1이지 않습니까? K5 연속 동작 하려면은 이제 여기도 K5에 A 접점이 필요하고, 여기도 K5에 A 접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눌렀을 때 얘가 한 번 누르면 그냥 얘가 없으면 그냥 자기 한 번 누르면 바로 불 들어왔다 꺼지겠죠. 근데 얘가 있으니까 자기 유지 될 겁니다. 그럼 한 번 누르면 얘는 이제 계속 누르져 있는 상태고, 얘도 자기 유지 달아주게 되면은 연속 동작 되겠죠. 이게 원래 연속 동작의 기본 세팅 방법이죠. 근데 카운터를 달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다가 카운터의 C에 B 접점이 필요한 겁니다. B 접점을 달아주고 나서 연속 동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운터가 딱 내가 지정한 횟수가 3번이지 않습니까? 그럼 3번을 딱 되면은 이 연속 동작하는 부분을 끊어주면서 이제 끊어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연속 동작 안 되면서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없으면은 카운터는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얘는 계속 올라가. 카운터 역할은 계속 카운터를 계속 쳐줘서 숫자도 올라가면서 그 숫자가 맞으면 이제 거기에 맞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작동하는 걸 안 달아주게 되면은 카운터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카운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걸 달아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 모듈에 보면은 뭐 기호는 여러 가지인데, 뭐 여기 카운터가 되어 있고 여기 횟수 적혀 있어서 이제 PB3가 이제 리셋을 해준 녀석이고, 이제 얘가 카운터를 해주는 녀석이죠. 카운터 해줄 때 2개의 A 접점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카운터를 해준 녀석이고, 얘는 이제 연속 동작 중에만 카운팅 올라가게 해주는 녀석입니다. 연속 동작 중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K4까지가 있죠. K5가 연속 동작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K6가 카운팅을 해주는 그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럼 얘는 연속 동작에 들어가는 녀석을 해준 그 릴레이 쪽에 K5를 넣어주면 되고, 얘는 실질적으로 카운터를 해준 녀석인데, 얘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아무거나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제 맨 마지막 릴레이를 쓰진 않고요. 하나 앞에 있는 녀석으로 릴레이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3로 K3A로 할 건데, 만약에 그 접점에 보면은, 실제 우리 3D 접점에 보면은, 여기가 릴레이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 A 접점, B 접점 해가지고 여기 하나, 둘, 4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한 자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쓰시고, 만약에 다른 라인 쪽에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K3 쪽을 하려고 했는데 K3가 꽉 찼어요. 4개 다 썼어.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쪽에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썼는데 만약에 작동하는데 3, 4번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작동하는데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 부분을 점프를 해서 릴레이 하나 더 쓰세요. 더 써가지고 여기 릴레이에서 하나 더 꼽아서 다른 릴레이에 꽂으면 또 같은 릴레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써서 다시 A 접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응용할 때는 릴레이 개수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 안되면은 예를 들어 이 3개가 다 꽉 찼다. 근데 얘가 비어있다. 운 좋게 얘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셔서 내가 테스트했을 때 3, 4번 5번 테스트했을 때 잘 된다. 그리고 전원 껐다 켰다 해가지고 다시 또 해도 또 잘 된다. 그때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감독관들도 3, 4번 정도 테스트하고 다시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3, 4번 하니까 그 정도 안에만 정상 작동한다면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되고, 리셋 버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리셋 버튼도 실제 우리가 이제 이게 2D 화면이라서 좀 어렵게
이렇게 헤로도로 보면 어렵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카운트 모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뭐 A 접점하고 B 접점 하나 있고, A 접점, B 접점 이렇게 두 개 있고, 여기에 카운팅 한 녀석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카운팅 하는 걸 넣어주고, 얘가 이제 리셋 모듈이라서 리셋 모듈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넘어왔을 때 이걸로 넘어왔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기본 헤로인데, 이제 프로그램이 좀 오래돼서 그래서 S1과 S2를 리미트 스위치로 대체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 작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 헤로거든요. 수정 안 된 헤로예요.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 작동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작동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K1이 지금 떨어져 있죠, 지금 여기가. 그래서 그런 거고, 확대를 좀 하면은 여기 K1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K4가 작동이 안 되니까 얘도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 요걸 수정한 것이 이제 요거고, 이제 요거를 이제 K2로 수정한 거죠. K2 수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면은 정상 작동합니다. 여기를 K2 수정했고, 그러면 정상 작동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본은 끝난 거예요. 기본은 끝났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응용 1, 2, 3번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강화 밸브 사용하여 비작동 제어대로 움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화 밸브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본 우리 헤로에서 이제 요거를 강화 밸브랑 달아주면 돼요. 바로. 그러니까 서비스 유닛에서 나오는 것, 이게 서비스 유닛이라고 치면은 서비스 유닛 나온 것을 원래 바로 이어줬잖아요. 서비스 유닛 나온 거를 바로 강화 밸브 달고, 또 강화 밸브에 나온 거를 바로 이렇게 달아주면 되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편소리였는데 이제 양솔로 바꿔준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본 편솔에 있던 선 하나는 왼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요거 하나가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이렇게 봤죠. 근데 당연히 순수 1, 2, 3이니까 3이 없잖아요. 3은 편솔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원래는 Y3잖아요. Y 전진. 그 다음에 바로 변이 선도대로 하면은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렇게 가고 얘가 K3가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B 플러스고 얘가 B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대신 양솔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후진이 안 되겠죠. 스프링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K3 라인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K3를 달아줬고요. 여기 K3로 A 접점을 달아줬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K3 달아야 되는데 그 릴레이 접점 라인이 4개 있잖아요. 4개 싹 다 썼어. 혹시라도 다 썼는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때는 그 릴레이 점프 하셔가지고 또 추가로 달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임의로 그냥 Y4라 쓴 게 이제 1, 2, 3, 4 순서적으로 네 번째 걸 쓴 거고, 기호의 의미는 상관없어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를 K3로. 그러니까 힌트예요. 1, 2, 4가 있네. 그럼 3이 없네? 3이 없다는 것은 얘가 3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꿔주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카운터 헤로인데, 카운터는 실제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기능은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릴레이 해가지고, 이제 이게 리셋 버튼이고, 이제 보시면은, 작동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 K2로 바꿨죠. K2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기본 헤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이제 연속 헤로도 지금 카운팅을 3번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카운트를 뭐 0으로 해놔도 작동을 할지 안 할지 저도 이거 안 되네요. 카운트 0을 바꿀 수가 없네요. 여기는 어쨌든 뭐 3번으로 해놨기 때문에 3번 하면은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연속 동작을 하면은 카운팅 올라가죠. 2번. 카운팅 올라갔는데 멈췄죠. 이제 얘가 있기 때문에 연속 동작할 때는 원래 그냥 기본적인 연속 동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PB2에서 바로 K5로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카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카운터 3번 됐으면 멈춰야 되니까 얘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작동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카운팅에 의해서 얘가 온이 돼 있잖아. 지금 릴레이가 얘도 그 릴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셋하는 녀석이 릴레이가 있는데 얘가 릴레이 온이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얘가 떨어졌겠죠. 비접점이었으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리셋을 해줍니다. 리셋을 하게 되면은 얘가 돌아올 거예요. 리셋 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붙었죠. 원래 비접점이니까. 그럼 다시 작동을 하는 거예요. 3번 하고 바로 이제 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 저는 이제 K3를 사용했습니다. K3 사용했고 요거는 이제 뭐냐? 연속 동작에 들어간 릴레이를 넣은 거예요. 얘가 있으면은, 왜냐면 얘가 연속 동작할 때 K5니까 기본 동작할 땐 얘가 안 움직이겠죠. 얘가 안 붙어요. 안 붙으니까 얘가 만약에 붙더라도 얘가 안 붙으니까 카운팅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PB2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K5가 ON이 되니까 얘는 계속 붙어 있겠죠.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카운팅 될 때마다 K3 릴레이 작동할 때마다 붙으니까 다 카운팅이 올라가는 거라. 카운팅 올라갑니다. 뭐 봐요? PB1을 누르면은 이거 안 붙으니까 살짝 붙었는데 카운팅 안 되죠. 지금 이제 리셋 해주고 안 되죠. 안 올라가죠. 계속. 근데 이제 PB5 누르면은 PB2를 누르면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얘도 붙으니까 신호가 올라가서 탁 올라가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에서는 뭐 따로 문구가 없습니다. 뭐 기본 동작을 했을 때 카운팅이 올라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감독관도 이런 건 설명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달았고요. 근데 저도 책 찾아보고 다른 유튜브도 보니까 추가적으로 다시더라고요. 물론 안 다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험 응시하셨을 때 감독관한테 물어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기본 동작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동작이 카운팅이 안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솔직히 이게 헤로들을 구상해서 그리는 게 좀 빡셉니다, 솔직히.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건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 공부하실 때는 그냥 우리 3D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셔가지고 이제 보셔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이 카운터라든지 비상정지, 타이머 이런 것들은 이 헤로도를 외우지 말고 물론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려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바로 못 외우겠으면 그려서 하면 되는데 이 그림 기호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기본 헤로도 있죠. 기본 헤로 수정하는 헤로만 받고 예를 들어 비상정지 이런 거를 완성된 도면을 봤는데 더 외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D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 보면서 연결을 했고,
그쪽으로 외워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건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 어떤 원리를 움직이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카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이거랑 또 3D 구성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헤러들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꽂는 것도 다 똑같아요. 똑같아. 대신에 이제 비상정지라든지 이거는 비상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뭐 24V에서 라인이 생겨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외워서 한다는 거는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기본 회로만 하는 거면은 무작정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용할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기본, 이게 별선도도 똑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속도가 좀 빠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압 밸브 이렇게 달아주시고, 변선도 움직이고, 연속 동작. 그러니까 결론은 변선도대로 막 움직이면 되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카운팅 계속 올라가고 있고, 3번 하면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했을 때 근데 기본 동작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기본 동작은 K5와 전혀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져 있어도 기본 동작은 작동합니다. 다시 연속 동작을 할 때 리셋을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여기 원래 K4인데 K2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 동작 만들 때 바로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C1의 카운팅, 여기는 C1이라 썼는데 굳이 뭐 이거는 숫자 상관없어요. 숫자는 상관없고, 얘는 그냥 어차피 카운터 모듈에 보면은 여기 A 접점과 B 접점이 있을 거예요. B 접점에 연결해가지고 똑같이 K1 이런 접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24V 라인에서 내려와서 바로 하는데, 24V가 아니고 얘는 PB2 라인에서 빠져나와서 보면은 이렇게 코드 꼽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PB2 버튼으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서 요게 K5 릴레이, 연속 동작하려고 쓰려고 하는 릴레이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리셋인 거죠. 리셋은 PB3로 할 거니까 PB3에서 24V 해서 PB3 A 접점 들어가서 PB3가 여기 모듈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요게 지금 요거 이 사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여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으니까 여기가 0V로 들어가야겠죠. 파란색깔 0V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듈이 있겠죠. 요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K3로 24V에서 K3 나왔죠. K3 나와서 K5로 한 번 더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 모드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K5로 나온 게 일로 들어가서 이제 마이너스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끝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ED로 설명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처음에 한번 해보셔도 돼요. 보시고 변이선도대로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PB1을 눌렀으니까 얘가 ON이 되겠구나. ON이 되겠으면 K1이 K1이 되겠구나. 일단 K4가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기유지가 될 것이고 K1이 하는 것이 여기 붙겠죠. 붙고 나서 또 K1을 또 찾아봐요. K1이 붙는 부분이 어딘지. 여기 더 이상 여기도 K1이 있네. 그럼 일단 얘는 이제 떨어져 있을 거예요. 현재 떨어져 있겠죠. 그럼 얘 부분 일단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K1이 작동하는 곳이 어디냐? 더 이상 없다. 그럼 여기 이제 붙을 것이고 이제 Y1. 그럼 여기 Y1이 되니까 실린더가 전진할 거예요. 실린더가 전진할 거고 S2가 붙었어. S2가 붙었다는 건 여기가 붙었겠죠. 이제 여기 붙겠죠. 그러면은 S2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전체 케이스는 붙어있죠. 그럼 K2가 작동하면서 K2가 자기유지가 되겠죠. K2가 뭐냐? K2는 얘죠. 얘가 Y3. Y3는 얘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전진하겠죠. 근데 변이선도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A고 얘가 B죠. A까지 갔어. B까지 갔어. 그 다음에 B가 후진해야 되죠. B가 후진해야 되니까 B가 후진하려면은 Y4죠. Y4가 아니죠. 이거 지금 현재 양소를 냈으니까 원래 편솔이죠. 그러면은 편솔이기 때문에 얘를 Y3를 죽여야 되죠. Y3 죽이는 게 K2죠. 그러니까 K2를 죽이는 방법은 여기에 또 따로 뭐 K3에 비접을 달거나 해야 되는데 이미 K3가 여기서 죽죠. 그러니까 얘가 B의 플러스이고 얘가 B의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찾아가시는 겁니다. 찾아서 이제 이렇게 찾는 것을 처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 시험은 공합 유화 1시간이잖아요. 1시간 동안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0분 안에는 기본 동작을 끝내야 돼요. 20분 안에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생각이 안 난다. 진짜. 그럼 빨리 이걸 찾아가지고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작동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기본 동작 그냥 오르도면 그대로 헤어들을 구성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A 실린더 후진이 안 되잖아요. 후진이 안 되는 쪽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A 실린더 관련된 게 뭐냐? 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후진하려면 Y2가 작동해야 되잖아요. Y2가 K4야. K4가 안 붙었다는 거잖아요. K4에 관련된 걸 먼저 찾아봐요. K4는 일단 얘야. 근데 지금 왜 작동 안 되냐? 그럼 지금 LS1이 되었어. K3 지금 ON 되어 있어. 왜냐면 릴레이에 보면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쪽에. 근데 이쪽에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안 붙었다는 소리야. 안 붙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끊겨서 지금 안 되는구나. 만약에 얘가 붙었는데 그럼 이까지 지금 정신으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작동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작동이 안 되죠. K1이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건 얘가 떨어져 있다는 거. 그럼 K1 쪽을 봅니다. 그럼 지금 K1이 끊어져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다 떨어져 있어. 얘는 지금 자기유지가 되고 있겠죠. 지금. 그럼 자기유지를 풀어줘야 돼. 근데 얘랑 얘 두 개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의미가 없어. 그럼 얘가 문제이겠죠. K2. 이 K2가 문제라는 것은 이 양솔에 대해서도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얘는 지금 눌러져 있고 계속 불이 들어와 있어. 그럼 양솔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신호를 주고 싶어도 신호가 들어왔어도 후진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K 아예 떨어져 있으니까 K4가 지금 작동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좀 끊어줘야 돼. 그럼 어디서 끊어주냐? 그걸 좀 그것도 궁리를 해봐야겠죠. 근데 얘는 양솔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으면은 이제 신호를 더 이상 안 줘도 돼요. 그러면은 그럼 제일 가까운 K2에서 끊어줘도 상관없겠구나. 상관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또 자기 유지가 K1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얘가 끊어줘도 바로 작동을 합니다. K. 그래서 상관없어요. K1 들어가서 만약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빠르게 K2에 불이 들어오자마자 얘는 자기 유지가 되면서 불이 계속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얘가 끊어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진짜 찰나의 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기계전 접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는 오류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K2로 아니면 뭐 K3에서 뭐 끊어주든가 뭐 그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K3를 바꿔도 작동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저는 K2를 했는데 만약에 얘를 K3를 바꿔도 작동할까?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그나마 프로그래밍이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K3를 바꿔도 작동은 하네요. 그럼 이제 연속 동작이 되냐? 연속 동작은 한 번은 한 사이클은 되는데 두 번째 사이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 동작 다 계속 해봐야 돼. K3로 바꿔도 작동을 하네요. 그러면 다시 이 상태도 기본 되나? 이런 경우는 K2로 K3로 바꿔도 충분히 작동하네요. 근데 지금 양솔로 바꿨잖아요. 양솔로 바꾼 상태라서 작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양솔이 아닌 기본 화면으로 최초 이게 최초 기본이죠. 얘를 K3로 바꿨을 때 작동하는지 볼게요. 편솔입니다. 지금 작동하네요. K3를 바꿔도 작동하네요. 새로운 발견이에요. 이것도 연속 동작은 어차피 꾹 누르는 거니까 연속 동작 충분히 작동하네요. 이거를 그럼 K3로도 바꿔도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바로 K2로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K2로 끊었는데 K3로 해도 괜찮네요. 저 완전한 검증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K3를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테스트 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이제 큐빅테크의 VAMT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되고요. 10일 정도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0일 끝나면 결제를 하셔야 돼요. 유료 프로그램이라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라서, 딱 시험 딱 한 달 남았을 때, 기간 보고 딱 한 달 정도 끊어가지고, 그려보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프로그램이 좀 더 3D도 있고, 제가 영상에 올린 것처럼 3D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도면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한이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하거든요. 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결제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합 2번은 끝났고요. 설명 끝났고요. 저는 솔직히 2D를 이해하라는 것보다는 3D로 물론 어차피 실제 시험 우리가 3D로 해야 되니까 3D로 하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르고 그래도 초반에는 지금 당장 시험을 준비하고 2회차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3D에서 바로 하시고
뭐 3회차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은 사실상 3D 할 때 도움 많이 되실 거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헤로도 구성하는 중에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헤로도 구성을 다 했어요. 그럼 공합이든 유압이든 켰고 전기도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실린더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어딘가 지금 원래 A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B 접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빨리 찾아가지고 캐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근데 얘가 갑자기 움직였어. 그럼 얘는 지금 K 첫 번째가 움직이는데 Y1이잖아. Y1이 이익이 딱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를 안 눌렀기 때문에 전기가 안 흘러요. 그럼 얘는 의미가 없어. K1이 들어가야 들어가죠. 그럼 얘가 아마 K1이 B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B접이 바로 직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린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인 거는 PB1이 A저점 연결해야 되는데 B저점 연결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이거 눌러버리니까 바로 다 작동해버리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B접은 된 상태에서 다른 구성이 만약에 완벽하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바로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사이클을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한 사이클 시작 안 하고 실린더만 움직였다. 그럼 100% 이쪽의 라인이 문제인 거고, 얘만 B접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집 딱 전원을 넣자마자 그 작동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지우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바로 전원을 넣자마자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게 얘가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이거 실수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 대부분.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합 2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